오늘은 캐나다 렌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작년 12월부터 이 집에 살기 시작해서 산지 1년이 딱 되었고요. 렌트비가 올랐습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 빅토리아에 살고 있고 스튜디오에 혼자 살고 있어요. 스튜디오는 한국으로 치면은 원룸이에요. 그냥 방 하나에 주방 딸려 있고 화장실 있고 방은 따로 없고 그냥 딱 한 칸 있는 그런 형태를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원래 저의 렌트비는 1,175불이었고 딱 1년이 되는 이번 달부터 40불을 인상을 한다고 해서 1,215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저는 유틸리티를 따로 내고 있었어요. 유틸리티는 약간 공과금 같은 건데 그거를 아예 렌트비랑 같이 내고 있어서 딱 그것도 고정으로 매달 70불을 같이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렌트비, 유틸리티를 합쳐서 아예 1,245불을 달마다 내고 있었고 여기에 지금 렌트비가 40불이 인상이 돼서 이젠 1,285불을 냅니다. 그래도 그 단독 스튜디오에 사는 것 치고는 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보통 빅토리아 스튜디오 이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렌트비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보통 스튜디오 요새 시세는 좀 어느 정도 하는지 알아봤는데 1,500에서 1,700불? 좀 많이 넓다 하면은 1,800, 900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는 사실 비슷하고 저희 집도 다운타운이랑 그렇게 멀지 않고 저는 직장도 다운타운이고 해서 위치는 너무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320 스퀘어핏 그 정도 돼가지고 평수로 하면은 8, 9평 정도가 되고 실평수로 하면은 한 6, 7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살기에는 뭐 크게 불편한 거는 없고 나름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BC주에서는 그 렌트비 인상 법이 있는데 집주인은 1년에 한 번만 렌트비를 인상을 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같다는 전제하에 렌트비를 2번 이상은 인상을 못해요. 그리고 BC주 현재 기준으로 1년에 3.5%까지만 인상을 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1,175불이었잖아요, 제 렌트비가. 여기에 이제 3.5%를 하면은 41. 몇 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조금 낮게 맞춰가지고 40불을 인상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집주인이 적어도 3달 전에는 그 노티스를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렌트비가 인상한다는 메일을 8월에 받았었나? 9월에 받았었나? 어쨌든 12월이 되기 3달 전에 받았습니다. 한 3, 4달 전에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밴쿠버에도 1년을 살다가 왔는데 밴쿠버 살 때는 쉐어하우스를 살았어요. 쉐어하우스는 이제 한 집에 방을 하나씩 다른 사람들이 다 쓰고 주방이랑 화장실은 쉐어하는 형식으로 사는 건데 일단 쉐어하우스는 렌트비가 저렴하고 훨씬 저렴하고 외롭지 않다? 룸메이트를 잘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근데 대신 주방이랑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되니까 약간 예민한 사람들이나 조금 이제 청결도가 안 맞다 하면은 좀 많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쉐어하우스가 정말 안 맞는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고 쉐어하우스 사는 동안 약간 집 때문에 나는 캐나다에서 오래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밴쿠버에서 쉐어하우스 살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빅토리아 오자마자 단독으로 살 수 있는 원베드 아니면 스튜디오를 구하자 해가지고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열흘 안에 집을 구한 것 같아요. 마침 딱 괜찮은 집이 나와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쉐어하우스 살 때는 주방도 공유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집에서 음식을 그렇게 많이 안 해 먹었던 것 같아요. 주방이랑 그런 주방에 있는 식기들까지 다 공유를 하는 하거든요. 쉐어하우스 살면.
근데 그게 저랑은 너무 안 맞았고 집에서는 거의 뭘 안 해 먹고 주로 나가서 먹다 보니까 오히려 외식비는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렌트비는 세이브가 됐지만 이제 외식비가 더 많이 드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여기 오니까 여기 와서 이제 스튜디오에 혼자 살고 나니까 확실히 집에서 음식을 훨씬 많이 해 먹게 되고 외식을 진짜 안 해요. 여기 와서는 외식을 진짜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정말 혼자가 좋은 사람이라서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개인 공간이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2층이라서 해가 굉장히 잘 들어요. 보통 쉐어하우스를 구할 거면 키지지 그리고 크레이그리스트 여기가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도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밴쿠버인 경우는 우벤유, 아니면 빅토리아의 경우에는 빅몽 이런 곳에도 렌트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니까 거기서도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한 수출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관리하는 부동산을 많이 컨택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빅토리아는 다운타운 근처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집 앞에 보면은 그 팻말이 서 있거든요. 어떤 부동산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건물 매니저 번호도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예 전화를 해가지고 컨택을 하거나, 아니면 사이트 들어가면은 가능한 룸이 있는지 뷰잉이 가능한지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저는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들어왔고, 제가 렌트를 찾은 게 부동산 홈페이지가 있어요. 룸 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괜찮은 게 있다 하면은 이제 뷰잉을 신청을 해가지고 뷰잉을 갔다가 마음에 들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해야 돼요. 여기는 꼭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정보, 기존에 살았던 렌트 정보와 집주인 정보 해가지고 레퍼런스를 받을 수 있게 거기에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입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 정보, 연봉이 얼만지 이런 것도 이제 적어야 되고, 만약에 그 기준이 충족되면은 거기서 연락이 와요. 부동산에서. 그러면은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입주 날짜에 맞춰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워홀러도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 빅토리아에 왔을 때 임시 숙소만 예약하고 온 상태여서 현 집주소가 없어서 현 집주인 레퍼런스는 못 받았고요. 그리고 전 집주인은 이제 밴쿠버에 있는 상황이고 일을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잡오퍼를 받고 와서 직장 레퍼런스는 받을 수 있었고, 전 집주인이 또 레퍼런스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받긴 했는데 연락이 바로 안 왔었거든요. 근데 운이 좀 그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보세요. 보통 쉐어하우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유틸리티가 포함인 경우가 많아요. 아예 렌트비에 계산을 해서 그냥 한 달에 이 정도 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유틸리티가 별도인 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또 여름이랑 겨울 유틸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겨울에 더 많이 나가니까 혹시 여름이랑 겨울이랑 유틸이 다를까? 이런 것도 미리 물어보고, 그러면 토탈 얼마 정도가 될까? 보통 얼마 정도 나왔었니?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제 예산에 맞춰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가 공용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세탁실이 아예 따로 있고 세탁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근데 코인 세탁기인 경우가 있고 그냥 쓸 수 있는 런드리가 있는데, 하우스는 보통 그냥 쓸 수 있는 런드리로 두는데 아파트는 코인 세탁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밴쿠버 살 때도 아파트에 살 때는 다 코인 세탁기였어요. 근데 그게 그 세탁기랑 건조기랑 따로 있고 한 번 돌릴 때마다 2.5불? 비싼 데는 3불인데도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 번 쓰면은 이제 5불이 나가고, 만약에 주에 한 번씩 한 달을 쓴다 하면은 그것만 합쳐서 세탁비만 20불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저도 이번에 렌트 구할 때는 코인 세탁기가 아닌 곳을 좀 찾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긴 한데 세탁기를
세탁기가 공용 세탁기가 있고, 그리고 이게 코인이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세탁기예요. 그리고 세탁실이 저희는 2개 정도 있어가지고 지금 새 집만 쓰고 있는, 저 포함해서 새 집만 같이 쓰는 세탁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단독 수트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이 포함 안 된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본인이 알아서 설치를 해야 돼가지고 이것도 매달 나가는 돈이거든요. 저도 65불인가 매달 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한 달 정도 인터넷 설치 안 하고 그냥 어차피 혼자니까 뭐 제가 많은 걸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 보는 거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데이터로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한 달을 살았는데, 이게 넷플릭스를 보고 하니까 데이터가 너무 빨리 닳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아예 인터넷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2년 약정이고 65불씩인가? 근데 인터넷 비용은 사실 비슷해가지고 그냥 처음에 크레딧을 주거든요. 그거를 많이 주는 대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빅토리아는 조금 특이한 게 다운타운이 아파트가 제일 싸요. 다운타운이 약간 우범 지역이라 그런가? 홈리스가 많아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운타운 아파트가 시세가 좀 싸더라고요. 보통 근데 처음에 워홀로 오시는 분들은 약간 임시 숙소로 살면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동네가 어떤지 한 번씩 살펴보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지역으로 집을 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친구랑 같이 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예 투베드로 해가지고 전체 렌트로 해서 사는 게 훨씬 저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